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험한 인물이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위해서 제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이미 2차례, 3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도 만나고 하노이에서도 만나고 다음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또 다른 만남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동맹국을 다루는 방법도 다릅니다. 트럼프는 한 번도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그리고 환경정책, 글로벌 리더십에서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될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외 정책 중에서는 물론 뭐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게 강화가 되고 제가 또 하나 좀 염려를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이건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에 대해서 협상이라든가 또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가 저는 유일하게 한 가지 평가할 수 있다면 2016년 대통령 선거부터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국에 대한 이 우려, 중국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서 결국은 세계가 중국의 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깨어나게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수할 때도 이렇게 보면 2002년에 보면 미국 대학에서 아니 왜 이렇게 중국을 많이 지원을 하고 중국을 장학생을 주고 중국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활보하게 하는지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다 장학금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학생들을 많이 장학금을 주고서 여기서 공부를 시켜서 중국에 돌아가면 중국 공산주의 체제의 모순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 중국을 민주사회로 자유민주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미국의 기술들, 미국의 약점을 싹싹 빼내가서 중국에 그렇게 유학갔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또 공산당원이었고 공산당이 됐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이런 시진핑주의, 집단주의를 더 강화하는데 더 쓰였던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됐던 거죠. 트럼프는 바로 그 문제점을 일깨웠다는 점에서는 저는 상당한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중국을 다루거나 하면서 한국을 그냥 하나의 협상 칩 정도로 다루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리고 트럼프를 만나서 했을 때도 한국, 그 나라, 우리나라의 속국이었던 나라야 라고 했던 사실도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을 뭔가 해소하면서 한국을 그냥 이렇게 하나의 협상 칩으로 이렇게 삼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귀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염려하고 한 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 잠시도 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미국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의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틈만 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러고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이걸 5배를 올려야 된다 그러고 늘 그런 불평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그런 기가 전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갖 불협화음이 많이 나왔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전혀 상의를 안 했습니다. 미국 간에 만나는데 왜 한국이 끼어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고 이 문제를 누구하고 상의했느냐. 지금은 암살당한 일본의 아베 총리하고 했던 게 여러 가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김정은을 만나려 할 때마다 꼭 아베한테 전화 걸어서 아베 신조죠. 신조 이름은 신조. 내가 이번에 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상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만큼 무시당했던 전례가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미 FTA는 재협상을 해서 우리 해달라는 거 해줬습니다. 또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1990년도에 트럼프가 기업 이론으로서 주목받으면서 제일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 매체가 플레이보이라는 잡지입니다. 이 잡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미 당시부터 주한미군이 왜 미군이 거기 가서 있어야 되느냐라고 불평을 하고 했습니다. 자,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지금 30년 넘게 흘렀는데 과연 이 사람의 인식이 바뀌었을까? 저는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만약에 4년 만에 귀환을 하고 한다면 저는 이런 게 정말 어려워질 것 같다고, 이런 점에서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될 것 같은 걸 제가 좀 망라를 해봤습니다. 김정은과의 재협상에서 자, 북한 핵 미사일 문제, 이게 지금 일각에서 아니 이미 북한은 핵무장 국가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걸 더 이상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핵 감축이라든가 이러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겁니다. 북한이 과연 거기에서 지금까지 보면 나 더 이상 안 할게, 이제 나 인정만 해줘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을 지금의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고 부를지라도 법적으로 또 핵 보유국으로 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나 이쪽에서 목이 닳도록 애써왔던 평화체제, 대한민국은 현재 기술적으로 정전 상태에 있으니까 평화체제를 설립해야 된다라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자, 그럼 당장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평화롭게 운 사이가 됐는데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 주한미군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이 갑자기 평화체제가 만들어서 만약 나간다고 하면 그건 누구 좋은 일이 될지는 그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하고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지금 저는 이제 트럼프가 귀환되면 염려해야 되고 할 게, 자, 김정은과의 바로 이 재회동 문제입니다. 김정은과의 재회동, 이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먼저 하나 보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밥 우드워드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워싱턴 포스트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을 해서 닉슨 대통령이 물러나게 했던, 뭐 지금도 언론인의 하나의 표상으로서 이 사람이 쓰는 책은 거의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에 대한 책을 내면서 인터뷰를 했을 때 당연히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김정은 왜 만났느냐? 김정은과의 협상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도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봤는데 놀랍게도 이 트럼프의 반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미국 정상회담 배경이나 이런 게 질문하니까 그 질문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카메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 그 카메라들. 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역사상 가장 많은 카메라를 봤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 이렇게 불러오고 뭘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근데 내가 김정은을 만나서 전 세계 모든 미디어가 모이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약간, 트럼프는 자기한테 관심이 쏠리지 않으면 화내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이런 본인이 과시욕이 있는데,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돼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게 세계 미디어에 관심을 받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게 더 미디어에 관심을 받겠습니까? 바로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저는 어떻게 해서든 또 김정은이 바라는 바고 협상을 어디든 할 거라고 보는데, 이럴 가능성도 저는 지금 만약 트럼프가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되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트럼프라고 무슨 정말
뭐라 할까 대단한 전략이 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고 나서 참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는 방향으로 가서 아마 현 시점에서 휴전이 되거나 그런 방향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하고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해결하는 것보다 트럼프로서는 바로 김정은하고 만나서 전 세계 관심을 받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바로 그거를 조병재 원장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평양 순환공항에 트럼프를 태운 비행기가 거기 가서 도착을 해서 CNN이라든가 방송들은 미리 가 있고 거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김정은하고 악수해서 걸어가면서 회담하고 이렇게 하나 미디어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이런 전망을 하고 상상을 한다라는 게 다른 컨텐츠라든가 이러한 것보다 바로 전 세계 미디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회담을 하려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여겨지고 이걸 우리가 막거나 그럴 방법은 사실 없는 거죠. 그 사이에서 미국하고 북한이 접촉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한일 관계를 이 밑변으로 해서 한미일 삼각관계를 잘 구축을 해왔는데 이렇게 잘 맺어둔 한미 관계를 어떻게든 좀 잘 활용을 해서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는 미국의 관료들 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간의 관계에서 우리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 트럼프하고 또 김정은이 만나려고 할 때 우리의 입장을 잘 전달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용산 대통령실이 외교부가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